안녕하십니까. 늘푼서가 남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게 많아가지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등학교 입시 설명회에서 과학고 내용을 많이 담아왔었고요. 그래서 늘 좀 담아왔는데 오늘은 아예 입학 전형만 뽑아가지고 과학고에 관한 내용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들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준비했던 내용은 일단 오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알고 계신 수준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여기 2025학년도 입학 전형을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기 전에 원래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번 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고 바뀐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다룰 과학고등학교는요. 서울에 있는 세종과학고와 한성과학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경기북과학고 이 세 가지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울 지역에 있는 학교는요. 어머님, 아버님 댁이 서울이거나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서울이면 여기를 쓸 수 있는 학교고요.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동시 지원은 안 됩니다. 경기북과고도 마찬가지로 경기도 소재 중학교나 집이 경기도에 있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모집 인원도 보시면 이 넓은 지역에 학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모집 인원조차 적습니다. 일반 전형 80명이고요. 지원 인원은 그에 비해서 많죠. 경기도 전체다 보니까 경쟁률이 말도 안 되게 높지만 사실 고등학교인데 4대1이 넘는다는 건 충분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1단계 전형은 서류평가 출석 면담, 2단계는 소집 면접으로 진행하고 많은 인원을 좀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경기북과고만 1차에서 2배수를 뽑아주고요. 서울 지역은 1.5배수를 뽑습니다. 서류평가는 말 그대로 서류를 평가합니다만 일단은 과목을 보시면 좋고요. 수학하고 과학 과목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반영합니다. 서류평가에서는요. 3학년 2학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응시원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다 똑같습니다만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데 경기북과고는요. 정보 과목 선생님에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나 다 똑같은데 학교생활 기록부에 딱 한 가지 항목만 다릅니다. 경기북과고는 수상 경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점수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다른 학교와의 차별성이 있는 거죠. 서울 지역 과학고등학교는 수상 경력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의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의약학 계열 진학을 하지 않는다라는 동의서가 따로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서류로 걸러내지 않습니다. 출석 면담을 무조건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 각자 면접실로 들어가게 되고요. 시간은 15분에서 25분까지 주어지는데 보통 매해마다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면접 질문을 이렇게 수학 선생님이 수학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인성 영역을 담당하고요. 나머지 분이 독서를 담당하는 이런 식으로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 소집 면접에 비해서 분명히 낮은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워낙 높다 보니까 소집 면접보다 오히려 이게 통과하기가 저희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거의 3대1, 5대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걸 통과해서 소집 면접 단계로 들어서면은요. 면접 선생님이 3명으로 늘어나고요. 질문 자체를 선생님들이 하지 않습니다. 준비 시간이 20분이고 30분이고요. 면접 시간은 7분, 10분입니다. 이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네모낭으로 주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문제마다 3개씩 꼬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문항인데 요거를 30분 안에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빠듯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오신 이후 2025학년도 입학 전형 해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집 인원인데 모집 인원은 서울 지역 세종과고, 한성과고 모두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 전형 128명,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이나 정원 외 전형은 똑같이 진행됩니다. 인원 자체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형 절차의 변경은 없었고요. 시간에도 변경은 없었습니다. 소집 면접, 출석 면접 보는 건 동일하고 과목 반영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뭐냐면요. 미달, 사회통합 전형이 미달할 경우 그 50%를 일반 전형에서 선발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거 보시면 모집하지 않고 결혼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엄청 좋아진 부분이죠. 사회 다양성 전형이라 그래가지고 다문화 가정이나 뭐 이런 과정도 있지만 다자녀 과정이 추가됐습니다. 원래 2순위에 있었거든요. 다자녀 자녀 과정을 서울시 한성가구와 세정가구에서는 올려가지고 기회를 조금 더 높게 주게 됐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라 저도 한가름에 달려가가지고 작년에 얼마나 미달됐는지 봤는데 없었습니다. 네, 지원 인원, 모집 인원이 이만큼인데 지원 인원이 더 많아가지고 미달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뭐냐면요. 과학고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외국어고나 서울 지역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인원이 그대로 일반 전형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아주 큰 변화지만 당장의 큰 변화는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 전형 일정인데 전형 일정 이렇게 보시면 조금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희 서울 지역 아이들, 서울 지역 홍예중이나 뭐 미래솔중 아이들은 8월 20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개별 면담은요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길게 진행됩니다. 올해 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학교마다 다 다르게 일정이 배정되는데 주로 송파구는 조금 앞쪽에 진행되거나 아니면 10월 한 1, 2주쯤에 진행되는 편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진행됐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별 면담을 열심히 다 하고 나서 이거 개별 면담은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고 나서 이때 발표가 나면 소집 면접이 11월 23일에 진행됩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걸로 진행되고요. 이때 소집 면접이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합격 발표가 납니다. 이게 이제 서울 지역이고요. 경기 지역 비교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경기 지역이 이렇게 됩니다. 서울보다 원서 접수일이 좀 짧아졌고요. 작년보다도 조금 짧아졌습니다. 짧고요. 9월 달에 개별 면담 없이 이때 개별 면담 일정을 발표합니다. 네, 이때 발표하고 이 10월 한 달 안에 끝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발표일은 11월 11일쯤 발표하고요. 소집 면접은 바로 그 주에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냥 대비를 해둬야 되는 상황이고요. 소집 면접 끝나면 합격 발표가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경기 북가고는 조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1 학부모님 좀 오셨던데 중1 아이들부터는 입학 전형을 바꾸겠다라고 미리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1단계에 우리 10배수를 2배수로 줄이는 게 너무 힘들다. 우리 서류만으로 3에서 5배수 확 깎아버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서류만으로. 그러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발표한다는 얘기겠죠. 2단계부터는 똑같이 이제 2배수 똑같이 진행할게라고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저희 중3 학부모님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요. 서류 평가 자체에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경기 북가고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배수를 아까 서울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 걸러낼 때 서류 평가 반영이 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현재는 서류 평가 개별 면담으로 2배수를 뽑고 있고 소집 면접으로 정원을 뽑고 있었다면 이제 2년 후부터는 아이들이 이 서류 평가로 3에서 5배수를 뽑고 그걸 가지고 2배수 하는 이런 3단계를 거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이번 입학 전형에 대한 좀 분석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너무 안 바뀌었는데? 라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오시는데 너무 안 바뀌었는데? 좀 어떤 걸 말씀드리지? 좀 생각하다가 추가한 포인트가 바로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저희 아이들 입시 전략이나 이런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경기 북가고 입학 전형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이 서류 평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를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합니다. 이 중에 학교생활 기록부는 항목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서울 지역 세종과고나 한성과고는 여기 파란색 표시된 부분을 주요 반영하고요. 이거는 그 해당 학년만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뒀습니다. 경기 북가고 같은 경우는 수상 경력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로 체크를 해뒀습니다. 일단 출결 사항은 미인정 결석이 있으면 감점 줍니다. 이건 모든 고등학교가 동일합니다.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이 3번 쌓이면 주는 건 똑같은데 수상 경력은 경기에서 꽤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이나 자유학기 활동은요. 비교과 활동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주로 이제 인성 영역에 많이 활용이 되고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5번과 7번이 입시의 좀 중심, 독서와
그 내신 내용이라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는 담임의 추천서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보여드린 표는 요거 제외하고는 제가 그동안에 고입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건데 과학고용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출제사항에 미인정이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장기 결석이 있을 경우에 질문을 해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왜 그랬냐? 또 미인정 이거 조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해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이나 자유학교 활동에 만약에 수학이나 과학이나 아니면 이제 아이들 리더십이나 이런 인성 관련 내용이 들어있을 경우 간혹 질문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수학 선생님, 과학 선생님이 써준 내용들 보면 단원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단원은 꼭 포인트 잡아서 질문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 관련 독서가 있을 경우에 질문을 하고요. 없으면은 그냥 인상 깊었던 책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담임 선생님이 인성 관련 내용을 써주시는데 그럼 또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사례가 뭐냐 이런 내용들을 질문할 수 있다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이렇게 좀 예시를 아예 들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몇 개 자기소개서 예시를 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그 지원 동기나 진로 활동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이런 질문이 세종한성과고는 동일하고요. 경기북과고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과학고의 핵심인데요. 수학하고 과학 탐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세종이나 한성은 과학 800자, 수학 800자 각각 쓰게 하고 있고요. 경기북과고는 좀 독특한데 수학 500자, 과학이나 정보 500자, 그리고 수학이나 과학이나 정보 중에서 한 번 더 쓰고 싶은 거 500자, 그리고 끝으로 1, 2, 3번에 썼던 내용을 더 보강하고 싶은 내용 500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인성 영역 같은 경우는 둘 다 비슷합니다. 여기에 한성과고와 경기북과고와 다르게 세종과고만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독서 내용입니다. 세종은 대놓고 세 가지를 질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질문하기 좋으라고요. 책의 핵심 단어 세 가지까지 딱딱딱 써놓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오는 질문이 1번 책에 쓴 핵심 단어를 왜 세 개를 골랐는지 무슨 뜻인지 얘기해봐라 뭐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추천서입니다. 요거는 제가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일단 선생님께 추천서를 미리 예약해라. 그리고 여름방학 전에, 방학이 되기 전에 자기소개서 초안을 전달해라. 방학 전에 자소서 초안을 좀 만들어서 선생님께 드릴 정도가 좀 돼서 선생님이 보고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개별 면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제일 궁금하신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 자기소개서를 좀 보여드리면 위에가 수학 탐구 내용이고 밑에가 과학 탐구 내용입니다. 타원은 어떻게 조사하게 되었나? 왜 궁금한 것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좀 간단하게 나왔고요. 이 친구가 수학에 관한 관심이 들어서 원에 대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왜 수학에 관심이 생겼냐? 이거 외에 더해본 활동이 있냐?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진짜 어렵게 나왔을 겁니다.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냐? 타원의 초점이 어떤 건지 알고 있냐? 왜 그런 식이 발생했다 생각하느냐? 증명 한번 해볼래? 이랬는데 지금은 진짜 중학교 수준으로 뚝뚝 떨어진 상태입니다. 질문이. 과학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저희 1학년 때 아이들이 배우는 지구 내부 관련한 질문이 나왔고요. 또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배우는 기체의 부피, 압력 이런 질문들이 요거는 근데 신기하게도 기체의 부피와 압력에 관한 공식을 알고 있는가, 법칙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이번에 위례에서 경기북과고 지원한 친구 전원에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게도 서울에서 한성과고, 세종과고를 쓴 친구들한테도 꽤나 많이 나온 질문입니다. 그리고 인성이나 독서 쪽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너 그 책 많이 썼네?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엇인가? 책을 만약에 안 썼으면요. 너는 왜 독서 기록이 비었니?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상 준비시킵니다. 면접을 조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느낌이 될 겁니다. 저희 학원에서 대비하고 있는 방식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실제로 면접 시간이 15분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선생님 2명을 배정해서 진행합니다. 보통 수학은 제가 담당하고요. 과학 같은 경우 저희 과학 선생님 2분이 같이 오시거나 번갈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강의실에 애들이 그냥 있다가 순번대로 들어와서 15분 정도 면접 진행합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지도하실 거면요. 처음에는 5분도 힘듭니다. 3분부터 애들이 지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고 그걸 10분, 20분 점점 늘려나가면서 조금 이 면접 시간보다 더 길게 연습을 시키고
나중에 다시 15분 연습시킵니다. 소집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가정에서 진행하시는 힘들겠지만 팁을 드리자면 학교 홈페이지, 제가 오늘 나눠드린 자료들처럼 학교 홈페이지마다 소집 면접 기출이 다 있습니다. 세종하고 한성은 문제가 똑같습니다. 같이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세종, 한성은 똑같기 때문에 하나만 골라보시면 되는데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인천과학고, 경북과학고, 그리고 다양한 과학고들이 비슷하게 문제를 내는 과학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출들을 만약에 집에서 연습을 시킨다면 아이들에게 준비 시간 주시고 면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방금 얘기했던 소집 면접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소집 면접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대기실에 있다가 아이들이 대기실 대강당 같은 데 모여 있다가 자 갑니다 하고 우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몇 명씩 면접 구상실로 이동합니다. 면접 구상실에서 30분 동안 준비하고 끝나면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진행합니다.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거기 세종과고 한성과고 담아둔 문제인데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1번 문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풀고 대답하게끔 만들어서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 좀 지도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한 친구들이라면 2학년 이상의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문제를 딱 받아봤을 때 느끼는 게 생각보다 할만한데 입니다. 그런데 막상 풀어보면 30분 안에 풀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없어요 입니다. 그래서 요령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좀 연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입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리기 전에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우리 애도 할 수 있겠네, 애들도 가능하겠네, 1차 통과 충분히 가능합니다. 2차도 생각보다 할 만하기 때문에 더 많은 아이들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가서가 문제죠. 네, 들어가고 나면 아이들이 남들이 1학년 동안 배우는 걸 1학기 동안 배워야 되고요. 남들이 2, 3학년 때 배우는 거를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때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내용까지 나중에 다 다루고요. 그럼 3학년 때 뭘 배우게? 대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해서 합격했다면 빠르게 선행을 압축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학은 조금 더 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눈에 확 들어올 정도로 제가 색깔을 칠해드리면 남들 일반고에서 3학년 때 배우는 걸 1학년 때 배웁니다. 중간과정 없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과정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친구라고 보고 수업을 하고요. 과학고에서 혹시 과학 선행 안 한 친구 있니? 라고 물어봐서 있다고 하면 따로 불러서 방과후처럼 시킵니다. 수업하기 전에. 왜냐하면 못 따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선행이 예전보다 중요성이 떨어진 건 사실이나 가서 잘하기 위해서는 좀 많이 필요하다. 일단 저희 그 입시 대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영재반, 의대반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 좀 이 경시 수업을 하는 프로그램도 있지만 과학고 입시 대비 외고, 국제고, 자사고, 서울자사고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사실 조금 더 과학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담고 싶었는데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까지로 좀 정리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남준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